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저는 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에 출연하는데요. 자, 오늘은 한 번 더 출연하게 됐습니다. 자, 특별 출연인 만큼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더 도움되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수는 괜찮은 모습이었죠. 뭐 코스피 시장이 1.0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시장도 0.58% 정도 상승 마감했으니까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지만 이 좀 특정 섹터들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많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약 300개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양시장 모두가 지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죠.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위에서 10위 정도 그 정도 종목들은 다 플러스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2차 전지 쪽 강세 보이면서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라서 조금 좀 보통의 투자자들 이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이 시장은 조금 좀 지금 이 수급 상황 그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 코스피하고 선물시장, 코스닥 시장 수급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가 되죠. 그래서 이 만기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다음 주는 동시만기가 있는 주죠. 자, 지금 오늘 조금 신경 쓰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게 되면 콜옵션을 지금 풋옵션 쪽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콜옵션 쪽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54억 정도 콜 매도를 했어요. 요게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봤을 때 지난 5월 달에 만기가 지나고 지금 한 198억 정도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콜 매도 포지션은 옆으로 지수가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니까 내일은 휴일입니다. 내일 모레 또 장이 시작될 텐데 그러면 만기날 포함해 갖고 한 5거래일 정도 남습니다. 여기서 지금 금요일 날이라도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조금 줄어줘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콜 매도 포지션이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 요 숫자입니다. 지금 요건 누적이라서 198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만약에 여기서 보시듯이 자, 오늘 54억 정도 매도를 쳤고 그다음 어제도 13억 정도 매도 쳤죠. 뭐 200억 갖고 뭐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옵션 매도 200억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자들은 잘못하면 뭐 재수 없으면 911 테러 같은 경우는 500배씩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더블 뭐 10배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금요일 날부터도 조금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줄어드는지, 즉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매수를 해주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지금 요거는 10분봉인데요. 자, 장 초반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랬다가 뭐 오후장 들어서 좀 더 올려줬으면 이 22평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62평선이죠.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62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변동성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수급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 여기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꽤 많이 샀죠. 5,914억 정도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조금 매도했는데 오늘 그거 이상 매수해주면서 뭐 수급 상황은 오늘
휴일을 앞둔 수급치고는 괜찮은 수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근데 뭐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선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물 수급이 이 시장의 장중 흐름은 좌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오늘 종가에 1722억을 외국인들은 순 매수를 했는데요. 요거 장중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장중 수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 시장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요. 외국인들 처음에 한 1,000억 정도 매도 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보다 15분 빨리 시작해서 15분 늦게 끝납니다. 그 8시 45분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한 1,000억 정도 매도를 시작해서 현물 시장 장 딱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도를 늘리는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순식간에 뭐 이때가 9시 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4,500억까지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 또 쭉 이렇게 하더니 여기가 플러스 4,000억입니다. 장중에 무려 이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4,000억, 장 초반에 있던 거를 플러스 4,000억 정도를 했으니까 무려 한 8,500억 정도를 순매수를 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지수가 딸려 올라가니까 거다대고 또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아까 보셨듯이 외국인들 현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하고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60일 이평선 여기 보이죠? 60일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좀 빨리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걸 돌파를 하고 난 다음 돌파했구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한 발 늦은 투자자가 되죠. 살펴보실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외국인들 지금 한 1772억 정도 매수를 하시는데요. 선물시장 현재가를 놓고 보시면 이게 선물 6월물입니다. 자, 지금 이제는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빠르게 롤오버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롤오버라는 거는 당월물에 있던 거를 차월물로 옮기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월물 끝물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차월물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매수 포지션으로 잡고 있는가 아니면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음 석 달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뭐 복잡하시면 그것만 기억하세요. 차월물, 선물, 9월물의 미결제 약정은 당연히 막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마 다음 주 휴일 지나고 난 다음에 와서 그 수급하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수급이 다음 석 달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요 부분, 강하게 이게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외국인들 선물시장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뭐 좋은 움직임들 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도 꼭 이 수급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장중에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분차트 보시면 이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죠. 그랬다가 좀 강한 모습이 나왔고 종가에도 뭐 코스피 지수보다는 약했어요. 하지만 뭐 장중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지금 일본하고 중국 뭐 얘네들 다 마이너스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자, 요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재료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쪽에서 좋은 재료가 하나 나왔죠.
그런 분들 때문에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놓고 보면 22평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아마 코스피 시장 쪽에서 62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코스닥 시장도 뭐 돌파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알고 싶으면 선물 시장을 챙겨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수급 상황은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5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의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만 선물 수급만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쪽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 AI예요. AI가 지금 세상을 엄청나게 그냥 통째로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통째로 다 바꾸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반도체가 되는 거죠. 자, AI는 반도체하고 그다음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가 합쳐진 한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어제 그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 저 분석인데요. 어디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2030년이 되게 되면 반도체 전체 매출이 1650억 우리나라 돈으로 1650조가 될 것이다라고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있는 반도체 수치 전체 매출보다 2배 이상 커진 겁니다. 자, 그럼 2030년까지 뭐 경제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도체 사이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TSMC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올해 AI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10%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반도체 쪽을 빼놓고 다른 쪽에서 다른 쪽도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같이 이 반도체 쪽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다른 쪽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 대표이사 요번에 대표 되신 분, 자, 이분도 이 자사주를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를 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 대표이사나 뭐 대표 CEO나 아니면 그 회사 임직원들 이런 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요. 이게 삼성전자야 뭐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임직원들이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 주가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준일 때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아니, 삼성전자 사장님도 사서 들고 가겠다는데 왜 못 삽니까? 자, 이거 삼성전자 지금 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삼성전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저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HBM을 납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통과 못했다라는 얘기가 로이터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죠. 얼마 전에. 근데 오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통과 실패한 거 아니다.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굳이 젠슨 황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이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는 납품할 때가 그 기일이 그렇게 크게 시작할 때가 크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기들 들리는 얘기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요. 그 통과를 어렵게 한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발열, 그리고 또 수율, 이런 건데 HBM에 대한 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리고 발열도 상당 부분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젠슨 황의 행보를 보게 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된 주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비쌌을 때가 이때죠. 2021년도 96,800원 갔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영업이익 기준 뭐 한 51조 정도 나왔어요. 이거 올해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거 51조라는 실적, 이거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고점 이거 넘는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멀게 얘기하는 10만전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는 분들 삼성전자 꼭 사서 좀 보시고요. 꼭 매수를 해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종목 더 봐야죠. 제우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제우스도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려서 리뷰도 해드리고 그랬던 종목이죠. 자, 이 제우스 같은 경우도 HBM하고 관련이 요즘은 없으면 안 되겠죠. HBM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주로 이 제우스는 세정 장비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전공정에서 주로 세정 장비는 많이 쓰였는데요. HBM의 수율을 높이려면 이 후공정 쪽에서도 패키징 하는 과정에서도 세정을 불순물을 많이 깨끗하게 없애야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에서만 사용하던 이 세정 장비를 후공정에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군데 다 같이 거래를 하는,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한 25대 정도 후공정 HBM 향으로 수주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요 부분 납품될 거고요. 자,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은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익은 많이 늘었습니다. 요거는 로봇 관련되는 쪽들, 이 협동 로봇도 합니다. 제우스가. 그래서 그 로봇 관련되는 쪽이 좋았기 때문에 저 이익은 확 들어온 상태고요.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세정 장비 쪽이 1분기 매출엔 인식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게 2분기 매출에는 인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우스는 시가총액이 5천억 좀 넘는 그런 기업이죠. 자,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이 정확히 얘기하면 5,682억 정도 되네요. 자, 올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컨센서스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한 6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600억 정도면 5,600억 결코 이게 비싼 주가가 아니라 저렴한 수준이죠. 그리고 HBM이라는 그런 모멘텀도 하나 붙는다라면 제우스 역시 사서 못 기다릴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섹터를 하나를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섹터가 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저는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걸로 봅니다. 자, 이거 지금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내일 저녁에 고용 보고서가 나와 봐야지 또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지금 고용 추세도 좀 둔화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유가가 떨어지고 고용이 둔화가 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미국 연준 쪽에서는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거고요. 또 제가 아는 파월로 의장은 정치적인 외압을 받습니다. 지금 앨런 장관이 굉장히 금리 관련해 갖고 9월 달쯤에 낮췄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두말하면 입 아프겠지만 대선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때문이에요. 앨런 장관은 지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도움이 되는 건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자도 줄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동차 회사들 파업하는데 거기서 노동자들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피켓 들고 서 있었잖아요. 뭐든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9월달 정도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게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 금리 인하는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 바이오 쪽들 보셔야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죽을 고생 시켰으니까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는 첫 번째 종목 삼성바이오인데, 요거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시바이오가 요번에 바이오 USA에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 오늘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도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실적들 계속 갱신해 나갈 거예요. 내년에는 사공장도 풀 가동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엄청나게 증가될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눌려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사야지 또 쭉 이만큼 올라가서 사면 또 조금 흔들리면 고생합니다. 지금이 삼성바이오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한 종목은 월요일 야인시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툴젠인데, 자, 이거는 좀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항상 쫓깁니다, 방송에서.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들, 제약바이오 쪽에서 얘기들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전부 다 크리스퍼 카스9 3세대 유전자 가위죠.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툴젠하고 브로드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CVC 그룹하고 세 군데가 지금 미국에서, 미국 특허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1개 국가 특허는 취득을 했고요, 툴젠이. 미국에서 특허를 다투고 있는데 이게 툴젠이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에요. 야구로 따지면 툴젠은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드 연구소하고 CVC 그룹하고 두 팀이 결어서 이기는 쪽하고 툴젠하고 겨루는 거예요. 자, 요거는 특허를 누가 가장 먼저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카스9을 개발했는지 그 부분을 가리는 심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툴젠이 최종 승리로 나오게 된다라면 성장 잠재력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가끔 뭐 뉴스들 나오잖아요. 사람 몸에 이식할 그런 돼지를 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툴젠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근데 끝까지 가진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당하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준결승에서는 브로드 연구소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브로드 연구소가 올라오면 적당하게 합의를 봐서 야, 니들도 먹고 우리도 먹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또 지금 직접 그걸로 개발하고도 있어요, 약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님하고 이맹희 전 회장님, CJ그룹 회장님이죠. 두 분이 알았던 병인데, 자, 요거 삼성그룹의 유전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샤크라마리투스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근육이 축소가 되면서 손발의 이 형태가 막 변형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식물에서도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제들, 이런 것들 개발한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매출에 나타나려면 뭐 한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식물 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로는 엄청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꼭 좀 이 유전자 가위하고 툴젠이라는 종목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꼭 좀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자, 툴젠이라는 종목 잘 한번 공부해보시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 사기 좋은 자리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뭐 좋을 때 사면 비싸게 사야 돼요.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자, 툴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미국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죠. 지금 아까 차트 보셨듯이 60선, 20선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꼭 필요한데 그건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수급 상황들 보면서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반도체 섹터들 아까 뭐 시장 다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커갔는지. 그리고 환경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섹터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요.
또 원전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차분하게 다음 주 정도에는 원전 섹터들을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캠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스튜디오에서 월요일 날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